북미 설비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 4분기죠. 자, 이때 가장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과연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K배터리 관련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미향 배터리 수주전 본격화, 국내 장비 업계 즐거운 비명. 2차 전지 투자의 핵심은 단연 소재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나노 단위를 회로를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퀄리티가 무엇보다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들 역시 어마어마한 그 셀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 때문에 일감이 몰려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데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소외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사 말대로 북미 발주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서 과연 장비 업체 투자 매력이 있을 것인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된다. 그래서 국내 장비 업계의 수주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7월 4일을 말합니다. 얼마 안 됐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만간 3건의 북미 설비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3건이 어디냐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그리고 미시간주에 짓는 단독 공장 GM과 합작법인, 바로 이 3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상반기 관련 장비 경쟁 입찰을 마치고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미국 내 높은 물가 상승률, 연기된 공사 기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스탑이 됐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최근 CPI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는 상당한 수준이죠. 근데 이 상반기에 연기된 것이 하반기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미뤄졌던 발주, 장비 업계 입장에서는 수주겠죠. 자,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자, 여기에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SK온 역시 포드와 JV인 블루오블 SK 2차 발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바로 하반기에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텍스트만 보면은 와, 정말 수주 모멘텀이 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규모가 얼마냐,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이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 수치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한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응용해서 수치를 좀 가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국내 배터리 3사 장비 발주 규모,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7조 2,500억.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금액대로 환산을 해보니까 16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넘게 증가한 규모고 2021년과 2022년, 2년치를 다 합쳐도 이 규모가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상당한 규모가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올해 장비 발주 규모 컨센서스를 제가 시기별로 살펴보니까 1월 달에는 325기가와트시였어요. 하지만 5월 달에는 324기가와트. 거의 변함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6월 달에 보니까 340기가와트로 확 커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애리조나 자체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죠. 7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신규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ESS, LFP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에 발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 장비 발주 규모를 분기별로 좀 더 쪼개서 살펴보면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블 SK, 여기 1차 발주 물량이 상당히 컸어요. 86기가와트였는데 이게 1분기 때 집중이 됐고요. 나머지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2분기에도 좀 장비 발주가 나오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높아지고 공사기간 연기되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주가 별로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 부분들이 바로 3분기와 4분기 때 집중될 예정이다. 상당히 여기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LG 엔솔향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이죠. 거기에서 장비 발주가 나오고요. 미국 미시간 공장 발주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3사별로 분기별 장비 발주 규모 여기 나와 있는데 SK도 3분기에 상당히 발주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블루오블 SK향 2차 발주가 이때 나올 예정입니다. 1분기만큼 아니어도 이 정도 규모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치면 1분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비 발주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겠죠. 자, 그 다음에 LG 엔솔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장비 발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애리조나 자체 공장, 혼다와 오하이오 JV, 현대차와 조지아 JV, 포드와 앙카라 JV, 그 다음에 도요타, 여기도 이제 JV 설립한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었죠. 아직 어디에다 지을지 명확하게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발주가 나오고요. 2025년 역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배터리 3사 발주치만 추정해서 기입한 값입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유럽에서 노스볼트라든지 여기에서도 발주 물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주 스케줄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장비 업체들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발주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3, 4분기죠. 자, 이때 가장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장비 업체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장비 업체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발주 모멘텀이 가장 크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을 주목을 해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다양한 그런 2차전지 제조 공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진입 장벽이 높고 핵심 공정으로 부합하고 있는, 자, 해당 장비 스펙을 보유한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소울 벤더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게는 3사에 다 납품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이 딱 정해져 있다 라기보다도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LG 엔솔과도 거래하고 SK와도 거래하고 삼성과도 거래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차전지 제조 공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극, 조립, 화성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극이 이 세 가지 공정 중에서 캐펙스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긴 합니다. 전체 캐펙스 금액의 32% 정도를 전극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에 용매 등을 섞어서, 이게 이제 믹싱 공정이라고 하죠. 슬러리 상태로 만든 후에 코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믹싱, 코팅, 압연, 절단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자, 코팅이 캐펙스 투자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입 장벽이 높고 마진이 높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믹싱, 코팅, 압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조립 공정인데, 조립 공정은 말 그대로 완성된 양극재, 음극재 이거를 전기 용기에 넣고 셀로 조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극의 탭, 셀의 양극판, 음극판을 외부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자, 그런 부분을 뜻하는데, 이것을 용접하는 노칭 공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원통형 배터리냐 각형이냐 파우치에 따라서 약간 좀 공정이 달라져요. 하지만 이 조립 공정의 핵심은 노칭 공정이다. 진입 장벽이 높고 마진이 높은 편이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화성 공정 같은 경우에는 자, 완성된 배터리 셀에 충방전을 가해서 정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공정은 포메이션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이 캐펙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서 그렇게 핵심 공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주요 공정은 아닌데 자동화, 검사 및 모듈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서브 공정이긴 한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다 공장을 짓잖아요. 그래서 수율을 잡는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이런 비용 절감 이슈.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으면, 특히 미국이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수율 잡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검사, 모듈 이쪽에 캐펙스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입 장벽이 높거나 마진이 높은 분야는 아니지만은 금액 단위로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 기업들 과연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장비 업체, 그리고 이 업체들의 2024년까지의 실적 컨센서스를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자, 윤성 FNC부터 이노매트릭까지 한 10개 종목을 제가 추려왔고요. 이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SK와도 거래하고 삼성과도 거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나와 있는데 3개년도치 2022년은 확정된 실적이고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CAGR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성장률이 높냐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나열한 순서는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지표로 POR 이렇게 적어놨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자, POR은 무엇이냐? 그냥 PR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O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입니다. 순이익 대신에 영업이익을 넣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지표를 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장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장비가 주력인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 노란색으로 음영 칠해놓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중에서도 핵심 공정, 진입 장벽이 높거나 마진이 높은, 내지는 약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자, 그쪽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엄청나게 오른 윤성 FNC, 그 다음에 CIS를 제외하고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장비의 대장주가 되었죠. 근데 2024년 기준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NT, 원래 PNT가 대장주였죠. PNT 같은 경우에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은 POR이 2024년 기준으로 10배가 안 됩니다.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실적 같은 경우 성장률이 아니라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되면 거의 1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을 넘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5배예요, 5.5배. POR이. 네,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성장률을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100%입니다. 코인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장비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 캐펙스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자동화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원중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데 이거는 앞서 살펴본 전극, 조립, 화성 여기에 포함되는 공정이 아니죠. 참고로 원중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양극재를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듭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와 이런 데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POR이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D&T, 뭐 TSI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죠. D&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하면은 일단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실적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번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TSI 같은 경우에도 윤성 FNC처럼 미싱 공정 장비를 만들긴 하는데 여기 약간 좀 반도체와 미싱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평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윤성 FNC,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받은 하나기술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박스권이에요. 투자의 핵심은 당연히 소재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가 집중되는 그 구간에 실적이 반짝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장비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보다는 좀 단기적인 호흡으로 들어갈 수 있고 메인이 아니라 서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밸류에이션이 현재 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만약에 진짜 발주가 집중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밸류에이션이 현재 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만약에 진짜 발주가 집중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